2019년 1월 25일 금요일자 한국경제신문 보겠습니다. A8면으로 가겠습니다. 도 넘은 일본의 초계기 도발, 군 위협 비행 재발할 때는 대응을 강화, 일본의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싸움 걸기가 멈추지 않고 있다. 1월에만 3차례 우리 함정을 근접 비행으로 위협했다. 레이더, 탐지음, 저공 비행으로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모양새다. 아니 이것들이 요즘 이걸로 좀 시끄럽죠. 예. 지금까지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살펴보면은요. 일단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일본의 해상 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우리 함정, 즉 군함이죠. 군함에 아주 가까이 접근을 해갖고 위협적인 비행을 했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고요. 일지를 보면은 작년 12월 20일 이날에 우리 함정, 이때는 이제 광개토 대왕함이었어요. 여기에 아주 그냥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을 해가지고 위협 비행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근 한 달 만에 이번 달 들어서 23일 날 또 반복을 합니다. 일본이. 이번에는 대조용함, 여기에 또 접근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접근을 했냐면 거리가 약 540m,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그리고 이 고도, 즉 높이가 중요한데 거의 한 60m 가까이까지 이게 접근을 해서 비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거든요. 이번이 그래서 총 네 번째 일어난 일인데, 이게 일단 간략한 사건의 개요입니다. 아 정말 우리나라가 무슨 동네북도 아니고 말이야. 근데 또 보면은 동네북이 맞죠 뭐. 지금 저기 미국에 있는 아저씨 있잖아요. 어른이 트럼프 아저씨는 또 그냥 우리 보고 또 닭다를 해대고 있죠 지금. 뭘로? 주한미군 유지하는 데 드는, 즉 한미 간의 방위비 이거 분담금을 우리 보고 더 내라고 막 또 지금 막 윽박지르고 있고, 중국의 군용기는 뭐 자기네 안방인 줄 알고 심심하면 한 번씩 우리나라 방공 식별구역을 막 들락달락 거리고 있죠. 근데 더 웃긴 거는 정작 우리나라는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했기 때문에 DMZ, 즉 비무장지대, 여기 일대에서 정찰기나 드론 같은 무인기를 띄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동네북이 맞긴 맞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궁금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 해상 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언론에서는 왜 자꾸 이걸 연일 보도를 할까요? 이렇습니다. 내용. 일반적으로 이거는 거의 뭐 그냥 뭐랄까 국가 간의 어떤 암묵적인 합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전시, 즉 전쟁하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 그런 때 말고 평시, 즉 그냥 평상시, 전쟁이 아니야. 지금 평상시에는요 전투기나 뭐 스텔스 전투기나 이런, 아니면 이번에 초계기. 근데 여기서 또 좀 이게 좀 초계기라는 말이 또 생소하실까봐, 그죠? 잘 못 들어보신 말이죠. 초계기, 그리고 초계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계기, 초계함에 들어있는 계자가요, 우리가 그런 말 쓰죠. 경계하다의 계자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초계기는 항공기를 말하는 거고, 초계함은 군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초계기, 초계함의 주 임무가 뭐냐면 그냥 감시 활동 펼치는 거예요. 주로 이제 국경이나 어떤 해안가 이런 데서 혹시 간첩이 침투할 수도 있고, 뭐 적의 어떤 배나 비행기가 뭐 공격해 올 수도 있잖아요, 몰래. 그래서 항상 거기를 이렇게 늘 감시하는 데 주로 쓰는 항공기와 군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원래 평시에는 전투기나 초계기 같은 그런 항공기, 군용기라고도 하죠. 군용기가 이런 군함 같은데 그렇게 너무 가까이 접근을 해서 즉 바짝 붙어갖고 그렇게 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어느 나라가 됐건. 왜냐하면 그렇게 가까이 바짝 붙어갖고 비행을 해버리면 군함이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어떤 오해를 해요? 저 인간이 저게 왜 이렇게 우리 군함 바짝 붙어갖고 우리 군함에서 왜 비행을
왜 어슬렁거리지? 그러면서 우리를 좀 공격하고 있구나,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간주를 해가지고 우발적으로 군함에서 뭐 함포 사격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게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일본은 지금 4번씩이나 이런 짓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런데 말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또 이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떠올립니다. 우리는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왜냐? 아니, 정작 먹긴 놈이 승낸다고 지네들이 오히려 난리를 치고 있어요. 뭐냐면 일본의 지금 반응이 어떠냐?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오헤이모노이다. 예? 오해라 이거예요. 우리는 근접 비행 안 했으모니다. 예? 한국 함정으로부터 멀찌감치 뚝 떨어져서 비행했으모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적반하장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일본은 저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사진에 지금 다 찍히고 영상에 다 찍혔는데 왜 저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오리발을 내밀면서 자꾸 저럴까요? 분명히 뭔가 계산된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 의도가 뭐냐? 대충 한 2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하고 지네 나라 사이에 이제 갈등을 자꾸 만드는 거죠. 그거 왜 만들까? 올해 일본에서 선거가 있어요. 선거가 있는데 일본에도 보수층이 있잖아요. 보수층을 결집을 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분명히.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아닌가 싶고요. 마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1592년에 임진왜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갖고 외부의 어떤 공통의 적을 만들어가지고 내부를 결속시켰잖아요. 풍신수길이. 비슷한 것 같다 이거죠. 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명분 쌓기다, 명분. 어떤 명분? 예?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동안에 우리 또 일본에 이분도 참 오래 해드셔, 진짜. 일본에 우리 아베 아저씨가 있잖아요. 아베 아저씨. 근데 이 아베 아저씨가 몇 년간에 걸쳐서 지금 끊임없이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보통 우경화 이런 말도 쓰고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군사 대국화 시키는 거죠. 어디로? 일본을. 오죽하면 이 아베 아저씨가 평화헌법이란 게 있습니다. 일본의 평화헌법. 그것까지 이제 개헌, 즉 헌법까지 고치려고 했어요. 뜯어 고쳐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자기네 나라도 이제 군대를 가지려고. 이 자위대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는. 근데 자위대는 엄밀히 말하면 군대는 아니에요. 군대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차이점이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가 없고 방어만 할 수 있는 그냥 군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위대. 편하게 그냥. 근데 이제 이게 승이 안 차는 거야. 아베 아저씨가 봤을 때 이건 아닌데 싶은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이거 갖고도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집단적 자위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평화 헌법 이것까지 뜯어 고쳐갖고 이제 군대를 정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려고까지 발악이란 표현이 그런데 하여튼 발악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군사 대국화를 하려고 지금 심혈을 굉장히 기울이고 있습니다. 누가? 아베 아저씨가. 그런데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니까는요, 이제 이 아베 아저씨가 열이노 바스몬이다 하면서 열이 무지한히 받는 겁니다. 지금 왜 열이 무지한히 받냐면, 이 가만히 보니까 저것들이 언제부터 저렇게 둘이 친했다고 둘이, 즉 남과 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과 북의 원수가 서로 손을 잡고 판문점에서 만나갖고 손을 잡고 다정하게 이렇게 지들이 언제부터 친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아베 아저씨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이 북미 관계를 보면은요, 이것도 또 김정은하고 어른이 트럼프 아저씨가 연애 편지를 주고받고 있네? 아주 화기애애. 아베 아저씨 입장에서는 이건 좀 아닌데, 이건 진짜 아니문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잘못하다가는 일본만 왕따 당하게 생겼어요. 지금 재팬 패싱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잘 풀려가지고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이제 그러겠죠. 그래서 일본도 뭔가 이제 거기다 숟가락을 얹으려고 들면 이제 그러겠죠. 미국이나 이런 데서 예를 들면, 야, 니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지금 어디다가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래? 이렇게 나오면 일본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2가지. 군사 대국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 상황을 보면은 별로 군사적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어떤 재료가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군사 대국화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점점 약해지고 있죠. 그리고 남북 관계, 북미 관계도 이게 좋아지는 것 같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군사 대국화할 명분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의도예요. 그래서 일부러 자꾸 저렇게 만만한 우리나라, 얼마나 자기네가 봤을 때 만만합니까, 우리나라. 우리나라한테 가서 자꾸 싸움을 거는 거예요, 저렇게. 예, 그래서, 그죠? 근데 이게 참, 이 아베 아저씨는 계륵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참, 오래도 해드십니다, 정말, 시원하게.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대요. 심지어 그 일본의 청년들 있잖아요. 20대 초반 뭐 이런 청년들은 태어나서, 지도자라고는 이제껏 아베밖에 못 봤다는. 어느 나라의 누구하고 똑같아요? 러시아에 있는 그 바바리맨 아저씨 있잖아요. 뻑 하면 우통 까는 그 푸틴 아저씨처럼 똑같이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둘이. 예. 최근에 이제 그래갖고 이제 아베 아저씨가 얼마나 불안해. 이게 불안하다 이러다 우리만 이거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소위 재팬 패싱.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또 한 분 계시잖아요. 우리 시진핑 아저씨. 진핑 아저씨한테 자꾸 가서 대시를 해. 대시를 해갖고 막 가서 스미마생 미안하모니다 뭐 이러면서 이 시대노 그러면서 뭐 사랑해요 사랑하모니다 막 이러니까 이제 우리 찐핑 아저씨가 한마디 하죠. 니 발로마 밥은 처먹고 다니냐? 뭐 이랬다는. 그래서 이제 중국이라도 좀 한마디 그거죠. 나도 좀 끼워줘. 그래갖고 좀 나중을 미리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어떻게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때문에 한 가지 기사밖에 털질 못했습니다. 근데 요게 좀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냥 진짜 짧게 핵심 내용만 딱 말씀드렸고요. 솔직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저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게 돌아가는 뭐랄까 이게 좀 판이 좀 이상하긴 좀 이상해요. 뭔가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는 아닌데 뭔가 이게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언제 떨어뜨려서 이걸 깨트릴지 모르는 마치 유리판 같은 뭐 그런 좀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지금. 그래서 하여튼 당분간은 이 일본의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가지고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